자기의 주의자를 기쁘게 하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보내면 심오하고 교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점진적인 침식입니다. 약간의 타협을 하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행동을 조정하거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타협은 축적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목소리를 침묵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당신이 그들의 영향력의 깊은 곳에 있을 때까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종종 깨닫지 못하고 당신이 한때 당신과 심오한 분리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의 주의자와 그들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 사이의 역학은 본질적으로 일방적입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흡수된다. 그들은 관계를 상호 연결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추출할 수 있는 기회와 같은 관계를 검증, 통제, 감탄으로 간주합니다. 이 역동적인 누군가에게 자기의 주의자를 기쁘게 하는 행위는 생존 전략이 된다. 당신은 당신이 그들을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혼돈이 멈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마침내 원하는 사랑이나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환상입니다. 현실은 훨씬 더 불안해합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당신의 희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에 의해 대담합니다.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그들이 더 많이 가져가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당신의 삶을 더 많이 지향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자기 감각에서 더 많이 의의를 표류합니다. 이 과정은 얌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율성, 가치 및 본능을 신뢰하는 능력의 느린 붕괴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궁금해하고 자신의 인식에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혼란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실이 지속적으로 훼손되는 관계에 있는 부산물입니다. 자기의 주의자를 기쁘게 하는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줄 수 있는지에 묶여 있다는 깊이 뿌리 깊은 믿음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사랑이 조건부였던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이 취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지를 수용하기 위해 의지를 느끼고 그것을 그들의 유리하게 사용합니다. 낭만적이거나 가족적이거나 전문적인 관계에 투자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것이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클만 심화됩니다. 이 역학에 대해 특히 잔인한 것은 자신을 잃을수록 자유롭게 해방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자기의 주의자의 요구를 직접 우선 순위로 삼면서 당신은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연락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거울 홀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현실은 그들의 반응을 통해 필터링됩니다. 그들의 승인은 생명선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비승인은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그들의 통제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적 반응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그들은 당신의 가치감이 그들의 손에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탈출구가 있으며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원근의 근본적인 변화로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잘 기쁘게 할 수 있는지에 의해 가치가 점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귀하는 다른 성인의 정서적 풍경, 특히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의 감정적 환경을 관리할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그들의 승인에 묶는 것을 중단하는 순간 전력 역학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기 희생이 자기의 주의자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실을 보기 시작하며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나 존중에 합당하게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련은 단순히 해방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되찾기 전까지는 자기의 주의자가 감정적 매장량을 계속 배출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검증은 항상 조건부입니다. 자유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러서서 자신과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들의 영향과 무관하게 어떤 종류의 삶을 구축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힘을 되찾는 첫 단계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요구를 우선시하는데 몇 달 또는 몇 년을 보냈을 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면을 안쪽으로 돌리면 외국, 거의 이기적인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책임감 있고 용기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다른 사람이 당신이 잃어버린 정체성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자기의 주의자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명확한 경계를 그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기 사기의 패턴을 계속 거부해야 합니다. 당신이 자기의 주의자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당신의 힘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검증이 없다면 그들은 탈출하려는 공허함에 직면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그들이 취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조작할 수 없으며 이것이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자유의 기초이기 때문에 당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통제권, 특히 그들이 당신의 정서적 반응을 발휘하는 통제에 대해 번성합니다. 당신이 일관되게 자기의 주의자를 기쁘게 하려고 할 때 당신은 실수로 자신의 중요한 부분인 당신의 정서적 자율성을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미묘하지만 심오한 한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 가치감, 심지어 현실을 손에 넣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이 역동적인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승인에 감정적으로 두지 않은 한 그들은 당신에게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감정적 독립성을 되찾는 순간 그들의 그립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주의자들이 내부 안정성의 잠수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적 신뢰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근본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들의 자기 위치는 깨지기 쉬우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검증 소스에 의존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하는 데 너무 능숙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그들의 행복이나 기분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아를 진정시키거나 갈등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감정 상태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필요에 맞는 주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기를 반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들이 당신의 정서적 반응을 지시하도록 허용하면 그들의 통제의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중요한 검증의 원천을 잃습니다. 당신의 느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과 확장하여 자신을 보는 방식. 그러나 그 주기를 반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당신의 정서적 반응을 지시하도록 허용하면 그들의 통제의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중요한 검증의 원천을 잃습니다. 당신의 느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과 확장하여 자신을 보는 방식.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정서적 얽힘에 의존합니다. 감정적으로 분리되면 심리적 게임에서 더 이상 전당포가 아닙니다. 정서적 분리가 추워지거나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기의 주의자의 감정을 관리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기분이 당신의 자존심을 지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심오한 자존심의 행위이며 이론적으로는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내부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것에 의해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현실의 버전, 종종 왜곡 및 자조, 그리고 자신의 버전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지 자기의 주의자와의 분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리적 주권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며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규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느낌을 통제할 수 있게 하면 내면의 나침반에 대한 연락이 끊어집니다. 당신은 반사보다는 반응성이 되며 자기의 주의자에게는 이 반응성이 정확하게 그들이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서적 의존성을 유지하는 데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스 조명, 주작을 유발합니다.
더 이상 도발에 반응하지 않을 때 자기의 주의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려하십시오. 미끼 복용을 거부하면, 침착하고 중심을 유지하면 감정 혼란에 빠질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그들의 힘은 당신의 반응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깊이 불안정합니다. 당신의 정서적 에너지가 자아를 먹이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공허함에 직면해야 하며 많은 자기의 주의자들은 그 공허함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피하기 위해 보낸 바로 그 안의 내부 부적합의 느낌을 고려하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이 정서적 분리가 그렇게 강력한 도전의 행위인 이유입니다. 불확실한 용어로 더 이상 게임을 기꺼이 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중단하면 게임이 무너집니다. 자기의 주의자는 분노, 조작 또는 죄책감이나 매력을 통해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시도로 반응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통제를 재구성하기 위한 필사적 노력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들을 보면 당신에 대한 그들의 힘은 감소합니다. 정서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능력은 자신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명확성과 신념으로 더 이상 자기의 주의자의 행동이 당신의 정서적 풍경을 지시하도록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변형적입니다. 그것은 권한을 당신과 함께하는 권위를 반환하기 때문에 전력 역동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현실이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할 힘이 없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 권위를 되찾을 때 당신은 자기의 주의자의 조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극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들의 외부에 다시 끌어들이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서적 자유를 맛보았을 때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승인이 당신의 자존심의 가격에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기의 주의자에 직면하여 운동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력은 감정적으로 주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이며 자기의 주의자가 취하고자 하는 것을 당신에게 회복시키는 선택입니다. 자존심의 가격입니다. 궁극적으로 자기의 주의자에 직면하여 운동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력은 감정적으로 주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선택이며 자기의 주의자가 취하고자 하는 것을 당신에게 회복시키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생각, 느낌, 그리고 자신의 용어로 당신의 현실을 정의할 시를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힘을 되찾으면 감정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조작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주의자의 당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깨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주의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뒤로 굽히지 않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현실을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환상의 세계에서 번성하며 항상 옳고 항상 가치가 있고 영원히 관심의 중심이 되는 신중하게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감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 특히 그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존하며 미묘한 조작을 통해 그것을 수행하여 현실을 비틀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이 정서적 지원을 철회할 때 그들은 필사적으로 의존하고 신중하게 구성된 외관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적 성격의 핵심에는 심오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들의 팽창된 자기 감각은 진정한 자신감에 뿌리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반대로 그것은 방어 메커니즘, 그들이 직면할 수 없는 심오한 부적절한 느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의 자체 배급은 매우 깨지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외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믿고 싶은 스스로 버전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들이 평생 동안 보낸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 강요합니다. 진실, 자기의 주의자에 대한 진실은 참을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이 촉하는 사람과 실제로 누구인지 사이의 격차를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환상에 참여하는 거부가 그렇게 불안정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심리극장에서 당신의 역할을 하지 않으며 당신의 협력 없이는 공연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즉 전능하지 않고 무조건적이지 않고 아마도 가장 끔찍하게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진실보다 편안함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자기애주의자는 주요 권력의 원천 중 하나인 현실을 왜곡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자기애주의자들은 사실이 가단성이 있고 진실이 그들의 즉각적인 관심사에 도움이 되는 감정적, 심리적 조작의 영역에서 작용합니다. 그들은 현실의 버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벤트를 가스라이트, 거부 및 재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러한 왜곡에 관여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보다는 물건을 보는 것을 고집할 때, 당신은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의 요소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작은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의 주의자의 현실의 중력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학에 갇힌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식이 끊임없이 훼손되고 있다는 느낌으로 심오한 혼란, 감각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당신이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당신은 과잉 반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문제입니까? 이러한 자아 신뢰 침식은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현실에 대한 당신의 권리를 되찾는 순간 그들의 힘은 약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신의 인식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이면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현실에 대한 당신의 권리를 되찾는 순간 그들의 힘은 약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신의 인식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작을 보기 시작하고 일단 그것을 명확하게 보면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종종 뒤따르는 것은 자기애주의자에게 정서적 난기류의 기간입니다. 더 이상 놀지 않으면 통제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고발, 죄책감 또는 희생자의 극적인 전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잘못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유지된 환상 시스템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이야기를 강화하지 않으면 그들은 참을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들의 자아 감각은 속이 빈과 외부 검증이 그 공허를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깊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환상을 소지할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위로를 위해 자신의 명확성, 자신의 진실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인류의 근본적인 측면을 되찾아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활의 심오한 행동입니다. 자기애주의자가 취하고 자하는 무언가, 즉 자신을 신뢰하는 능력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유지하기 위해 내 자신의 현실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심오한 자존심의 행동이며 자기애주의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진실을 고집하면 조작과 척도가 없는 진정한 연결 조건을 만듭니다. 이것은 중요한 실현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자기의 주의자를 현실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결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거나 그들의 자아를 아첨하는 세상의 버전을 지지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진실에 뿌리를 두고 명확하게 추구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좁은 것은 자신의 배신입니다. 자기의 주의적 환상에 먹이를 주지 않으면 당신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돌려줍니다. 당신 자신의 명확성, 그리고 명확성은 힘입니다. 조작을 통해 보고 가스 조명에 저항하며 실제 상황의 근거가 남아있는 것은 힘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현실 왜곡에 의해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힘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 힘을 소유하면
자기의 주의자의 당신에 대한 영향이 무너집니다. 이것의 중심에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실이 있습니다. 가장 조작적인 사람조차도 당신의 현실을 정의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 권리를 항복하는 것을 거부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자기의 주의자를 기쁘게 할 때 발생하는 가장 심오한 변화 중 하나는 자신의 정서적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감정 상태는 그들의 반응에 묶여 있었고 갈등을 피하거나 평화를 유지하거나 승인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거나 위험 있는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복지가 그들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정서적 봉사 상태에 당신을 갇힙니다. 그러나 물러나면 모든 요구에 굽히지 않으면 내부 세계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정서적 의존의 원칙에 따라 작용합니다. 우월성이나 무관심의 외향적인 표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 상태를 규제하기 위해 의존합니다. 물러서 당신이 그들의 모든 요구에 굽히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내부 세계에 대한 통제를 되찾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정서적 의존의 원칙에 따라 작용합니다. 우월성이나 무관심의 외향적인 표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여 자기 가치를 규제합니다. 그들은 내부 세계가 단편화되고 불안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진정한 자존감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에너지, 즉 감탄, 관심, 심지어 불안까지 먹이를 줍니다. 자신의 요구를 우선시할 때 마다의 역학을 강화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연약한 우월감을 유지하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정서적 요구에 맞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이 건강에 해로운 주기를 방해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리적 게임에서 전담포가 되기를 거부하며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갈망하는 검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당신은 당신의 사람이고 불리하고 독립적이며 당신의 정서적 삶에 대한 그들의 통제는 환상이라는 더 깊은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련은 권력의 기초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들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주의자를 기쁘게 하는 끊임없는 일을 철회할 때 다른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적 관계는 본질적으로 기생하다. 그들은 특별한 양의 정서적 노동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분위기를 모니터링하고 자신의 요구를 억제하며 분노나 분노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달걀 껍질을 걷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침식시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당신이 필요한 사람의 무게 아래에서 흐려집니다. 그러나 감정 경제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자신을 재발견할 공간을 만들고 그들의 영향력이 당신의 현실을 왜곡하기 전에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감정적 자율성을 되찾는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느끼거나 충동을 부드럽게 하는 충동에 저항하거나 승인을 구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감정적 강요를 사용하여 당신을 줄을 지키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분노, 죄책감 또는 철수로 새로운 독립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계를 이기심이나 배신으로 확립하려는 시도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우선시하는 거부가 그들의 통제권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필수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서적 변동성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불안을 관리하거나 그들의 행동의 결과에서 그들을 쿠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짐을 지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감정적 진실에 대한 권리를 되찾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본능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영향 중 하나는 그들이 당신의 질문, 인식, 감정, 심지어 별도의 사람으로 존재할 권리조차도 당신의 질문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의 요구에 굽히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유효하고 당신의 요구가 중요하며 존중으로 대우받을 가치가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또한 감정적 관리인의 역할에서 물러나면서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승인에 따라 결정되는
파괴적인 패턴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기애주의자와 옳기는 가장 교활한 영향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눈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도록 조건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기뻐할 때 당신은 합당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이 불만을 가질 때 당신은 부적절하다고 느낍니다. 이 역학은 당신의 가치감을 외부화하기 때문에 심하게 무력화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의 조작에서 분리하기로 선택하면 당신은 내재화를 시작합니다. 눈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도록 조건이 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기뻐할 때 당신은 합당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이 불만을 가질 때 당신은 부적절하다고 느낍니다. 이 역학은 당신의 가치감을 외부화하기 때문에 심하게 무력화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의 조작에서 분리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자기 가치를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대로 존재할 권한을 구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당신이 찾을 수 있는 것은 감정적 자율성을 되찾을 때 자기애주의자가 당신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정서적 조작은 당신이 결과에 투자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당신이 감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전술은 그들의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안정감을 보존하기 위해 그들을 달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더 이상 그들이 부여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부에서 재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심오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기애주의자와 감정적으로 갇히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한 연결 능력을 회복합니다. 자기애적 관계는 근본적으로 일방적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 감정,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상호성이나 진정한 친밀감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서 감정적 공간을 되찾으면 감정이 가치가 있는 관계의 문을 열고 목소리가 들리고 인류가 존중됩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불안을 수용하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급진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서적 준수에 의존하는 통제 시스템에 대한 도전의 행위이며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삶이 당신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자기애주의자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되찾는 것, 당신의 정서적 자유, 이렇게 할 때 당신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실을 주장합니다. 아무도 당신의 현실을 정리하고 감정을 통제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줄일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진실은 당신의 것이며 아무도 당신에게서 그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기애주의자를 기쁘게 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가장 중요한 통제 메커니즘 중 하나인 자신을 보는 방식을 지시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웹에 얽힌 상태를 유지하는 한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얽혀 있습니다. 미묘하지만 심오한 손상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그들의 반응, 승인, 검증 및 심지어 비판을 통해 그들의 가치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부분, 당신은 자신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본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게임을 거부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정의할 힘을 되찾습니다. 자기애주의자들은 정체성 침식으로 묘사될 수 있는 심리적 전략에 의존한다. 한 번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기 개념에 대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해체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도움이 되고 자비로운 것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당신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관 아래에는 당신을 통제하기가 더 쉬운 사람으로 당신을 재구성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취약성, 의심, 그리고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소망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스스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애주의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선용할 수 있는 당신의 버전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곰팡이에서 벗어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당신은 더욱 유연해지고 그것은 정확하게 자기의 주의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성염될 수 있는 당신의 벗어. 당신이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곰팡이에서 벗어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학 이외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대답은 즉시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의자의 영향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채택한 페르소나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정체성의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핵심 가치, 야망 및 감정적 진실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는 행위, 자신의 기대에 맞게 자신을 형성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심오한 규정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그들의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가장 큰 소리가 되기 전에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승인과 무관하게 당신에게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들과 다시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좀 깊은 슬픔을 동반합니다. 당신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신이 버린 자신의 부분을 슬퍼합니다. 당신은 당신처럼 당신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충분히 좋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몇 년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이 슬픔이 필요합니다. 치유의 일부입니다. 더 이상 승인을 받지 않는 가장 놀라운 결과 중 하나는 자신의 행동을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의자를 기쁘게 하려는 주기에 사로잡히면 심리적 안개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조작을 변명하고 그들의 잔인함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이기심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물러서면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왜곡하는 방식,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 애정을 보류하는 방식, 죄책감과 수치를 무기로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이면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 명확성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잘못이라는 생각에서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당신은 당신이 당신의 가치와 관련이 없으며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불안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의자들이 승인을 구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검증의 소스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부이지만 그것은 그의 일부입니다. 더 심오하게도 당신의 독립은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에 대한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척하는 것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자기의 주의자의 정체성은 연약한 우월성의 기초에 세워져 있다. 그들은 신중하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그들에게 다시 반영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과정에 참여를 중단할 때 당신은 표면 아래의 균열을 노출시키고 그들의 힘이 당신의 힘이 믿었던 것만큼 절대적이지 않았을 가능성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실제 변화가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게 하지 않으면 문을 열어 자신의 용어로 자신을 재정의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그들이 부여하거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요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불안감을 수용하기 위해 자신을 축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진실을 내면화할 때 당신은 자기의 주의자가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은 모든 인간이 권리가 있다는 더 깊은 윤리적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입니다. 유가증권, 그리고 당신이 그 진실을 내면화할 때 당신은 자기의 주의자가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질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다른 사람의 강요로부터 자유롭게 정의할 권리가 있다는 더 깊은 윤리적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그 권리를 행사할 때, 자기의 주의자가 당신이 누구인지 지시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당신의 존엄성을 되찾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진실을 모델링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모범에 의해 심리적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번 주장했던 자유는 자기의 주의자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주의자가
당신의 정체성을 점유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가 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되찾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 힘을 되찾으면 되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다시 자신에게 속해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전의 행동입니다. 자기의 주의자를 기쁘게 하는 것을 멈출 때 미묘하지만 심오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서적 자율성을 되찾습니다.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정서적 자율성은 외부 세력에 항복하지 않고 내부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자기의 주의자와의 관계에서 그 자율성은 종종 가장 먼저 가야 할 일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정적인 풍경은 반응, 기분 및 조작에 의해 형성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끊임없이 기대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행동을 조정하거나 그들의 승인을 쫓는 것을 끊임없이 기대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묶여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는 예측할 수 없는 변덕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 역학을 키웁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MM한테 번성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정서적 요구를 우선시할 때 당신은 자신의 느낌과 느끼기를 원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점차적으로 잃습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통제의 한 형태입니다. 자기의 주의자가 당신의 감정적 현실을 지시할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과 주변의 세계에 대한 당신의 전체 인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당신을 자기 의심과 의존이 주기에 갇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 주기를 반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정당화 없이 사과하지 않고 느끼는 것을 느낄 권리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정서적 자율성이 자기의 주의자의 영향의 기초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것은 급진적인 행동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기분이 당신의 내면의 세계를 지시하지 않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그들이 우월성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의존하는 연료를 박탈합니다. 당신은 독립적인 감정 실체가 되어 더 이상 모든 움직임에 반응하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주의자가 그들이 피하기 위해 필사적인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은 항상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밤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자율성은 당신이 적극적으로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그들의 조작에서 분리하려면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서적 반응이 낙치될 때 당신의 불안, 죄책감 또는 두려움이 당신에게 무기화될 때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일단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면 당신은 그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지시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이 진정으로 변형되는 곳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정서적 자율성을 되찾을 때 당신의 불안, 죄책감 또는 두려움이 당신에게 무기화되고 있을 때 감정적 반응이 낙치되고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면 당신은 그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지시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진정으로 변화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정서적 자율성을 되찾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내면의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리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불안을 부드럽게 하거나 그들의 깨지기 쉬운 자아를 쿠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실현으로 심오한 안도감이 있습니다. 당신은 달걀 껍질을 걷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경계 상태에서 사는 것을 멈춥니다. 처음으로 당신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당신에게 진실한 것을 자유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감정적 자율성을 되찾으면 더 깊고 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자기의 주의자가 부과하는 감정적인 MMN은 본질적으로 얕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친밀감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당신은 실제, 상호이며 영향이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가능성을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서적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들, 그것을 해체하려는 대신 자율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자신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이런 종류의 연결은 자기애주의자의 준공 승인보다 무한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정서적 자율성을 되찾을 때 자기애주의자가 잘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나 이해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은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로는 미묘하고 때로는 명백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작을 확대할 수 있다. 그 반응은 여전히 힘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에게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결의가 결정적인 곳입니다. 당신은 기꺼이 확고하게 서서 통제권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경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심오한 용기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열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정서적 자유를 맛본 후에는 정서적 포로를 다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당신의 내면의 세계를 관리하는 힘을 경험한 후에는 가장 조작적인 자기애주의자조차도 아무도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정서적 자율성을 소유하고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게임에서 전당포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저자가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저자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느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기의 주의자를 기쁘게 하고 감정적 자율성을 되찾으면 혁명적 이인일을 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훔치기 위해 열심히 일한 힘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에 의해 다른 사람은 당신의 내부 세계를 통제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당신이 그 진실을 받아들이면, 일단 내면의 권위의 장소에서 살면 자기의 주의자가 결코 만질 수 없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그 자유는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다시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